오늘장 모닝 이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6거래일 만에 뉴욕 증시가 좀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까지 우리 시장을 보면 뭔가 모르게 좀 힘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제 시장의 핵심 특징 뭐였다고 보세요? 네, 요즘 시장의 최근 들어서 특징 자체가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들은 대체적으로 강세고 강하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특히 중국 증시를 중심으로 중화권 증시가 상당히 많이 약하죠. 예. 아무래도 어제 같은 경우도 정강 우하로 끝났던 부분 자체도 중화권 증시의 하락에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먼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전일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던 부분 자체는 전일까지 미국 시장이 3대 지수가 5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이제 다우 3대 지수가 거의 신고가를 지금 갱신을 좀 하고 있는 쪽이니까 예. 그 영향을 좀 받아서 국내 증시가 월요일 날 하락 부분을 좀 만회를 하면서 상승 출발을 좀 했는데 분위기는 네. 상당히 좋았습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쌍끌이 매수가 유입됐거든요.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 초반부터 선물에서 대규모 매수가 유입됐거든요. 네. 이게 선물 매수에 따른 등락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 어제 종합주가지수가 장중에 고점이 플러스 27포인트 정도가 올라온 시점 자체가 시간적으로 따지면 10시 한 40분 정도 됩니다. 그 시점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에서 거의 한 9천억 가까운 매수를 했어요. 그때 고점을 찍었고 그때 50선까지 지지가 나온 거군요. 네, 그렇죠. 그 꾸준한 이제 현물에서는 약간씩 매수가 들어왔고 네. 기관 투자가들은 외국인 선물 매수에 따라서 네.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을 전개되다가 결국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종가상으로 외국인 선물 매수가 7,500억대로 줄어들었거든요. 이제 고점에서 한 2천억 정도를 줄이다 보니까 네. 종합주가 지수가 27, 8포인트대에서 결국은 7% 정도 밀렸던 거거든요. 그 밀렸던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중화권 증시 자체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였거든요. 어제 아시아 증시를 보게 되면 일본 증시는 3일 연속 상승인데 대만 증시가 이틀 이상 빠졌고요. 네. 중국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이틀 동안 거의 5% 빠졌고 홍콩 항생 지수라든가 H 지수가 거의 이틀 동안 거의 10% 언저리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향 자체가 국내 외국인 수급에 약간 어떤 투자 심리를 유축시킨 영향으로 미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전체적으로 지수는 밀렸던 국면 쪽에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했던 업종이 철강하고 유통 쪽입니다. 운수창고라든가 화학건설을 매수했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업종 자체가 철강하고 유통이더라고요. 철강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5일 연속, 네. 기관 투자가들도 6일 연속, 유통주도 최근에 5, 6거래일 동안 하루를 매도하고 대체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가들도 유통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제도 이쪽이 상대적으로 흐름이 좀 괜찮았거든요. 특히 네. 철강 업종 같은 경우 예. 봐야 될 거. 어제 이제 업종 중에서 독보적으로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던 것 자체가 철강 업종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업종 지수가 2%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예. 철강 업종은 이제 경기 민감주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죠. 예. 포스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거의 10% 넘게 올라왔어요. 네, 빠르게 회복됩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올랐던 부분 자체는 네. 이제 어제 현대제철이 실적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실적 자체가 포스코에 의해서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네. 시장의 가이던스가 4,560억이었는데 5,200억 나왔거든요. 거의 18% 정도 상향 일정이 나왔는데 네, 네. 일단 앞서 얘기했다시피 철강 업종 자체가 기관과 외국인도 수급도 괜찮고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철강 업종 강세 요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철강 업종 같은 경우도 실적 정점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한 업종이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철강 업종들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컨센서스의 변화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실적 네. 피크아웃 이슈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자유로워진 게 아닌가 그 부분 자체가 주가 상승을 이어졌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뼈를 보시게 되게 되면 예컨대 포스코를 보시게 되게 되면 올해 한 3, 4월 달 정도 되게 되면 실적 발표 전이거든요. 네. 올해 연간 가이던스 영업이익이 5조 1,967억, 5조 2천억대인데 네. 1개월 전에 6조 6천억, 그다음에 최근에 실적 발표된 이후에는 7조 8천억, 일부에서는 8조 3천억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제 발표된 오른쪽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예. 3, 4월 달에 8,800억대가 가이던스였는데 연간 네. 한 달 전에 1조 4천억까지 올라갔고 어제 실적 발표된 이후 일부 증권사 쪽에서는 또 상향하죠.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2조 2천억까지 올라갈 거다.
이런 또 전망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최근에 이렇게 가격 강세가 철강 업종이 두드러진 이유 자체가 네. 중국의 원자재 가격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철강 제품 가격이 하락 이후에 3주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쪽이고요. 네. 그 이면에 다른 유럽이라든가 선진국 같은 경우 철강 가격이 계속 강세였거든요. 네. 국내 같은 경우도 약간 철강 같은 게 조정을 좀 받았지만 가격 강세가 전개되면서 하반기 때도 주요 철강 제품 가격이 냉연 강판이라든가 철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후판이라든가 가격이 인상되지 않겠는가 그런 네. 기대에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그렇다면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연간 실적을 근거로 해가지고 네. 밸류에이션을 좀 밸류에이션.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주셨어요. 현대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 그 PR이 6배 되는 수준이고요. 예. 그다음 내년도를 가보면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고점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그러네요. 차이가 이 있습니다. 기준으로. 이게 네. 포스코 같은 게 전망치가 올해 이제 보수적으로 내년도 보수적으로 보는 쪽은 6조 3천억, 네. 높게 보는 쪽은 8조 4천억. 이게 평균적으로 7조 원대고요. 원대로 근데 현대제철만큼은 다르죠. 현대제철은 올해보다도 내년도에 더 좋아진다. 네. 또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좋아진다. 특히 이제 현대제철을 어제 실적 발표했으니까 네.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네. PR이 4배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예. 주가가 많이 싸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 주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 어제 현대제철 실적 발표와 함께 실적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 중심으로 한 여타 다른 동국제강이라든가 대한제강 같은 경우도 아마 실적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그래서 수급적인 긍정적인 이슈와 함께 철강업종은 조정권에서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이제 코스닥 시장을 중시한 중성 종목 중에서는 요즘 반도체 패키징 업체들이 괜찮습니다. 대표적으로 심리적으로. 심텍 같은 경우 어제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예. 신고가가 나오고 그다음에 대덕전자라든가 그다음에 코리아 서킷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네. 대표적인 반도체 패키징 기판 회사입니다. 이게 네. 기판이라는 것 자체가 PCB거든요. 이게 네. PC용 기판이 있고 그다음에 서버용 기판이 있고 예. 그다음에 모바일용 기판이 있는데 현재 가장 업황이 괜찮은 게 PC용 기판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물량 자체가 반도체 고공급 부족 이슈와 함께 기판도 네. 지금 쇼테이지가 나고 있다. 이런 또 분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기판 회사들의 실적 어떤 종목이 있고 어떤 실적이 어떠냐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기판 회사 크게 보면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해성 DS, DAP가 있습니다. 심텍과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는 PC용 기판 플러스 모바일이고 네. 그다음에 해성 DS는 차량용 기판 네. 회사고 그다음에 DAP는 스마트폰용 기판 쪽에 많이 모바일 치우친 쪽. 쪽인데 예. 폴더폴 이슈와 가장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 회사가 DAP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괜찮은 쪽이 여전히 대덕전자라든가 심텍이라든가 코리아 서키트, 해성 DS 그다음에 DAP 중심으로 해서 업황이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제 심텍하고 대덕전자하고 코리아 서키트가 강세를 보이는데 함께 주목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제 특징 종목들, 상위 종목들 어제 전반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면 뚜렷하게 크게 올라간 종목들은 없었습니다. 네네. 이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 SDI가 3%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는데 어제 삼성 SDI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예. 상당히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거든요. 가이던스가 2,500억이었는데 2,900억대 나왔거든요. 네. 이게 좋아졌던 부분 자체가 결국은 중대형 전지 쪽에서 매출의 급증과 함께 실적이 이제 의미 있는 흑자 전환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019년도에 중대형 전지 쪽에서 잠깐 흑자 전환했다 그대로 적자 전환했거든요. 이번에는 완전한 실적 턴 어라운드가 전개됐다는 측면에서 네. 아무래도 LGI라든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분할 이슈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삼성 SDI가 실적 호전과 최근에 투자를 재개하려고 하는 그런 네.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셀업체 중에서는 삼성 SDI가 여전히 관심권에 놓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어제 이마트가 좀 4% 상승을 했었는데 예. 스타벅스를 지분을 좀 추가적으로 확대를 했거든요. 기존 확대를 50%대에서 되나봐요. 그렇죠 17.5% 예. 늘리면서 67% 정도 늘어나서 부분 자체가 외국인 투자가들한테 이 종목이 상당히 긍정적인 어필인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유통 쪽에서 외국인 투자가들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마트를 이마트인가요?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 예. 투자가들도 이제 매수에 참여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28,000원 고점 찍고 최근에 상당히 많이 조정을 좀 네. 받았습니다. 어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각각 40만 주 가까이 대규모 매수가 입되면서 네.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는데 워낙 단기적으로 고점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약간 기술적인 반등 성격이 짙은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벽산이 어제 이제 7%까지 상승했는데 네네. 벽산이 본래 이제 무기 단열재 쪽에 추가 증설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 네. 자체 보면 이제 환경가격 이슈적입니다. 어제 이제 건자재 업종들이 남북 경협 이슈도 있었지만 네.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티마일과 하나머티리얼즈는 실적 발표 이후에 이틀 연속 상승 이미지 전개되고 있는데 요즘 시장의 특징이 대형주는 실적이 좋게 발표해도 못 갑니다. 네. 근데 중소형 종목들은
약발이 좀 오래 가요. 예, 이 대표적으로 하나모슬리전 아프리카 TV가 네. 그런 흐름이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마 그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다음에 ISC는 비메모리 관련 종목 쪽으로 반등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SG 에너지, SGC 에너지, ENDD, 휴비스는 다 환경 쪽입니다. SGC 에너지는 옛날에 삼광유리와 그다음에 이테크 건설, 그다음에 군장 에너지와 관련해서 합병된 회사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환경 관련 쪽에 신재생에너지가 이쪽에 특화돼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특히 집단 에너지 사업에 진출하면서 최근에 S&P 가격 상승 부분 자체가 실적 호전으로 이어지면서 SGC 에너지 또 어제 SGC 건설이 있거든요. 과거 이테크 건설인데 두 종목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아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어제 이제 테슬라 효과 때문에 장 초반에 대부분 강세를 보이다가 대부분 다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어제 양봉이 나온 두 종목이 있었는데 신흥 SC하고 ENDD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어떤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종목들은 가격적인 부담을 좀 느끼면서 약간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적으로 확산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ENDD는 제가 이 시간대 언급해 드렸던 종목인데 지지부진 거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전구체 사업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휴비스도 환경주 쪽인데 회사 본인이 단열재 단섬유 회사거든요. 섬유 회사인데 썩는 현수막을 개발했다. 그 이슈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밸류로 따지면 현재 주가가 적정 가격인데 요즘 환경 이슈 자체가 워낙 강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된다 한다는 문제 긍정적인 상승 흐름은 전개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종목들을 통해서 키워드를 좀 간추려 봤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다각도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지수만 놓고 보면 재미없었지만 간밤 미국 시장도 이렇게 살짝 흔들리는 모습 속에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특히 대형 기술주들이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나 애플도 또 시간에 걸어서 살짝 흔들리는 모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FOMC 관망 때문인가요? 지금 오늘 장은 그러면 우리도 비슷하게 좀 따라갈까요? 두 가지 이슈라고 좀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FOMC가 이제 결과를 좀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FOMC 쪽에서는 이번에 뭐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쪽인데 그래도 최근 물가 지표가 워낙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약간 어떤 경계를 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 또 부분들이 또 최근에 미국의 앞서 있다시피 3대 지수가 5일 연속 올랐기 때문에 그것도 가격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또 이번 주에 이제 주요 기업들이 이제 기술주들이 특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국내도 그렇지만 미국 기업도 주가가 많이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실적이 웬만하게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주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테슬라 같은 데서 쭉 좋게 발표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고 오늘 또 장 끝나고 아마 애플이 실적이 좀 발표가 됐는데 실적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나왔지 않습니까? 당기 순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무려 90%가 증가됐더라고요. 매출액도 큰 폭으로 성장했고 또 최근에 아이폰 판매량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좋게 발표했는데 지금 시간에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또 부분들이 약간 어떤 선반영 측면으로 그렇죠. 약간 경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 자체가 국내 시장도 이제 간망세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 자체는 여전히 지금 박스권 내 등락이거든요. 자, 크게 보면 3,200과 3,300이라고 그랬습니다. 3,220포인트에서 사고 3,280포인트에서는 비중 줄이는 그런 전략이라고 했었는데 그 흐름에 연장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전강 후약으로 끝났겠고 또 미국의 기술주들이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반도체 종목도 빠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제 국내 시장 자체는 미국 시장의 선물 시장 하락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선 반영됐기 때문에 큰 폭 조정은 없을 것 같고요. 여전히 박스권 내에 등락 구간의 연장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 자체가 항상 외국인 선물의 매도에 의한 반복입니다. 대규모 외국인 투자가 하루에 뭐 1조 원대를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변동성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 선물을 예측을 해본다 한다면 결국 외국인들 매매 자체는 달러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는 쪽이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이틀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원달러 환율이 한 4원 90 정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약간 했던 환율 자체는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어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나왔지만 선진국들은 상향이고 그다음에 신흥국들은 하향 조정인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상향 조정을 했어요. 이제 그런 또 측면들을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달러 약세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박스권 등락 과정의 연장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수가 여전히 등락이기 때문에 대안은 저는 여전히 중소형 종목밖에 없다. 지금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향후에 지금 수급 이슈가 어제 카카오뱅크가 지금 공모주청하라고 크래프톤이라든가 돈이 계속 빨려나가거든요. 수급 여건 자체가 넉넉지 않다는 측면에 중소형 종목 중에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 보전 가치주. 지금 말씀하신 이제 가치주량 자체가 지난주에 제가 뭐 지난 시간에 뭐 기계업종 얘기했지만 철강업종도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가치주 중에서 실적 피크아웃이 이들 쪽. 그다음 성장주 쪽에서는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올랐기 때문에 종목별 선별을 잘해야 되겠죠. 차별화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심은 여전히 뭐 IT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반도체, 뭐 폴더폰이라든가 반도 장비 이쪽, 철강금속, 건설기계, 뭐 건자재 쪽에 그다음 그렇죠. 2차 전지에는 이제 선별적 종목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친환경 관련 종목 쪽에 여전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섹터 전반에 걸쳐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하는 종목들로 압축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의 깊게 보시는 쪽 어느 쪽인가요? 네, 오늘 관심은 실적도 있지만은 네. 어제 이제 실적 발표에 괜찮은 종목도 있는데 네. 이제 표가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슈 쪽에서는 이제 폴더폰 쪽에 오늘 관심 종목을 좀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블이요.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8월부터 대제전이 본격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신제품이 가을에도 또 아이폰 쪽으로 또 나오게 되고 그 전에 이제 폴더블 폰이 8월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출시 앞두고 지금 적정 시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삼성전자의 폴더폰이 이제 출시가 8월 11일 날로 확정이 됐습니다. 언팩 행사를 한다고 지금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이번 폴더폰 쪽에 얼마만큼 집중을 하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게 전국 세계 주요 도시 미국의 뉴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스페인 마드리드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주요 도시의 5개 광고편에 대대적인 광고를 좀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예전에 네. 이렇게 스마트폰 갤럭시 폰이라든가 폴더폰 출시 때 이렇게 광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이번 폴더폰 쪽에 집중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출시되는 스마트폰 폴더폰 자체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갤럭시 Z3 폴더하고 그다음에 갤럭시 Z 플립 3 두 가지 종류를 출시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이제 그 목표 자체가 대중화가 목표거든요. 가격도 전작에 비해서 한 40만 원 정도 좀 다운 수준이고 그다음에 폴더폰에 집중하기 위해서 갤럭시 S2 FE 보급형도 국내에서 출시 안 하거든요. 해외에서만 출시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 항상 출시했던 갤럭시 노트도 출시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폴더폰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래서 폴더폰 판매량이 상반기 때 한 100만 대 정도 팔렸을 거라는 전망인데 지금 올해 이번 폴더폰 출시를 해서 한 700만 대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600만 대, 700만 대 정도. 그다음 내년도는 이제 1,400만 대. 그다음에 이제 내후년도는 애플이 참여를 하니까 시장 자체가 크게 증가가 되는 텐데 즉 애플 출시를 앞두고 선점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폴더폰 시장에 나서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품 업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지 않겠는가. 최근에 보니까 세경 하이테크 필름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7월 달부터 가동률이 급격히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본격적인 부품 업체들이 수혜를 좀 받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폴더폰 관련 종목들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카버렌지 관련해가지고 UTR이라든가 펜트로닉스라든가 그다음에 폴더 공정 소재와 관련된 SK 포링 PR이라든가 이녹스 첨단 소재, 보호필름 쪽 세경 하이테크, 터치패널 쪽 BH, 그다음에 힌지 쪽에 KH 바텍 파인 테크닉스, 그다음에 기판 쪽에 코리아 서키트, DAP가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폴더폰 쪽은 핵심 자체가 힌지지 않습니까? 힌지 쪽에서 관심 종목을 한 종목 보도록 할 건데 그 종목이 KH 바텍입니다. 사실 7월부터도 주목을 꽤 받았던 네. 종목입니다. KH바텍 지금 시점도 매력적이라고 보시는지 핵심은 경칩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사실 힌트를 주신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실은 이제 폴더폰 쪽은 제가 6월 30일 날 네. KH 바텍하고 파인 테크닉스를 그 종목을 언급했어요. 갖다 주셨죠. 그 뒤로 이제 KH 바텍 아마 추천가가 1,000원 정도 위에 있고 그다음에 파인 테크닉스는 한 10% 정도 올랐었다가 약간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네, 쪽인데 네. 오늘 이제 KH 바텍만 좀 언급해드리고 싶은데요. 충분히 네. 파인 테크닉스는 내장용 힌지기고 KH 바텍은 외장형이거든요. 일단 외장형 힌지 쪽에 KH 바텍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회사는 외장형 힌지 쪽에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향후에 이제 애플이라든가 중급체 출시가 된다 하더라도 다변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상한 이제 2분기 때까지는 실적 조금 부진합니다. 근데 최근에 실적이 약간 상향 조정이 좀 됐어요. 3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좀 되지 않겠는가. 이 회사 실적 전망치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네, 올해보다는 올해 이제 실적 성장이 시작이 좀 되고 올해 매출 전망치가 이거는 회사 측에서 제시한 가이던스입니다. 네. 올해 2,800억, 그다음에 내년도는 6,600억, 2023년도가 폴더폰이 이제 4천만 대 정도 팔린 시점에서는 상당히 9천억 정도가 되는데 폴더폰이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예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연간 스마트폰 판매량 자체가 3억 대입니다. 많이 팔 때는 3억 5천만 대인데 시장 점유율이 19%거든요. 그 중에서
1%만 팔린다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목표치는 좀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가지고 충분히 예상하는 실적 자체는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략으로서는 지금 조금 올라와서 22,000원 조금 위에 있어요. 2,300원 좀 빠진 세인 네. 22,300원으로 저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8월 10일 날 행사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제가 보기엔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것 같고요. 만약에 호평이 좋으면 네. 이게 국내에서는 17일부터 이제 사전 예약을 받거든요. 네. 그다음에 24일 날 개통이 좀 되는데 예. 그때 전망이 좋으면 그때는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전 예약 판매가 진행되는 언팩 행사까지는 지속적으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우상향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일단은 26,000원 을 목표 주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2만 원 정도를 보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여기까지 듣고요. 계속해서 저희 이 시간에 종목에 집중할 수 있는 전략들 드리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 오늘 밤 또 공개 방송이 있어서 여기서 힌트 많이 주신다고요. 네, 오늘 밤에 9시 저녁 9시부터 10시 사이에 네. 시장 자체가 지금 대형주가 쉽지 않은 장세라고 그랬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결국은 작지만 강한 종목에서 수익을 좀 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개 방송이 예정돼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운영님 고맙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많이 찾아주세요. 오늘 밤 9시입니다. 작지만 강한 종목 내 포트엔 있나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투자자문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경로 있으니까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오늘 KH바텍 이렇게 해서 오늘장 모닝 전략까지 함께했습니다.